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어렸고 너무 쉽게 헤어졌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야 깨닫습니다. 그 말을 하지 못한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였다는 걸. 이제는 늦었더라도 전하고 하지 못한 그 말이 평생 마음속을 맴돈다는 걸. 오늘 이야기는 58세의 이준호와 56의 한지연,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준호는 오랜 세월 동네에서 작은 사진관을 운영해 왔습니다. 매일같이 손님들의 특별한 순간을 사진에 담았지만 정작 자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은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도서관 사서로 일하며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책과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그녀 역시 지워지지 않는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두 사람은 짧지만 강렬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대학교 사진 동아리에서 만난 그들은 렌즈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에 빠졌습니다. 준호는 지연의 웃는 얼굴을 찍는 것을 가장 좋아했고, 지연은 준호가 카메라를 들고 진지하게 무언가를 바라보는 모습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준호는 가족의 사업을 돕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고, 지연은 서울에 남아 취업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별은 갑작스러웠습니다. 준호는 돌아올게 기다려줘라고 말했지만 현실은 그를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병환,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어린 동생들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 지연은 기다렸지만 준호로부터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준호는 결혼을 했고 딸 민지를 낳았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연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준호의 사진관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문을 닫게 되었고, 그는 오랜 세월 쌓인 필름과 사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운명처럼 한 장의 필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1991년 한지연이라고 적힌 봉투. 그 안에는 웃고 있는 지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잊지 못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녀에게 하지 못한 말이 얼마나 많은지를. 늦은 오후의 햇살이 사진관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공중에 떠다니며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준호는 오래된 선반 위의 상자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넘게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순간을 기록해왔습니다. 결혼식, 돌잔치, 졸업식, 가족사진. 그 모든 순간들이 이 작은 공간에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 속에는 현상하지 못한 필름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것들은 갈색빛으로 변색되어 있었고, 어떤 것들은 라벨조차 떨어져 나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하나씩 꺼내며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손끝이 낡은 봉투 하나에 멈췄습니다. 봉투에는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1년 4월 23일 한지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준호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필름을 꺼내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작은 네거티브 필름 속에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벚꽃나무 아래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지연의 모습이.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뒷산의 벚꽃길, 흩날리는 꽃잎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수줍게 웃던 지연의 모습. 오빠, 사진은 이제 그만 찍어요. 부끄럽잖아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계속해서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녀의 모든 순간을 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 필름을 현상하지 않았을까? 준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곧 답을 알았습니다. 이별이 너무 갑작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졸업 직후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고향으로 내려갔고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진관을 물려받고 빚을 갚고 동생들을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연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필름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계속해서 필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딸 민지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뭐 보고 계세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화들짝 놀라며 필름을 내려놓았습니다. 아, 그냥 옛날 필름들 정리하다가 그 사진 속 여자분 누구예요? 예쁘시네요. 민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예전에 사진관에 왔던 손님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 전 사랑했던 여자라고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지는 더 묻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홀로 남아 필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사진 속 미소는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지연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요? 그녀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녀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준호는 그 필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필름이 생각났고 잠들기 전에도 그 사진 속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결국 그는 오래된 암실 장비를 꺼내 직접 필름을 현상하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시대라 암실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준호에게는 여전히 익숙한 작업이었습니다. 어두운 암실에서 붉은 조명만 켠 채 그는 조심스럽게 필름을 현상에게 담갔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과거로 돌아가는 것처럼 인화지 위에 서서히 이미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하던 형체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사진을 보는 순간 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벚꽃나무 아래에서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고 눈을 살짝 감으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왼손으로는 날리는 꽃잎을 잡으려는 듯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사진 한 장에 완벽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들고 암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연광 아래에서 보니 더욱 선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대학교 4학년 봄이었습니다. 사진 동아리 MT를 갔을 때 처음 지연에게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왜 자꾸 저만 찍으세요? 지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피사체가 예뻐서요. 준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동아리 활동이라는 핑계로, 사진 촬영이라는 이유로, 실제로는 그저 함께 있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준호는 지연을 찍는 것을 좋아했고, 지연은 준호의 사진 속에 담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오빠가 찍어주는 사진 속에 제가 제일 예뻐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건 원래 예쁘기 때문이야.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졸업이 다가오면서 현실이 두 사람을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사진관을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연은 서울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데이트로 학교 뒷산의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었습니다. 돌아올게. 조금만 기다려줘. 준호가 말했습니다. 약속해요. 꼭 다시 만나요. 지연이 손가락을 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고향에 내려간 준호는 아버지의 병환과 집안의 빚 문제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동생들의 학비를 벌어야 했고 사진관을 정상화시켜야 했습니다. 지연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자꾸만 미루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연락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결국 준호는 선을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이 책임감 있는 어른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지연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세월이 마음을 닳게 한다지만 어떤 기억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후회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어느 날 아침 준호는 산책을 하며 동네 게시판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게시판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그는 습관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게시판을 훑어보았습니다. 대부분 부동산 전단지나 동네 행사 안내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포스터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진전 기억 속의 시간들이라는 제목이 큼직하게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기획 한지연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한지연, 그 이름이 맞을까요? 혹시 동명이인은 아닐까요? 그는 포스터를 더 자세히 읽었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 다음 주 토요일부터 한 달간 전시된다고 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준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전단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마치 금지된 일을 하는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같은 공지가 올라와 있었고 기획자 소개란에는 한지연 사서가 10년간 수집한 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사진들을 전시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서관 사서, 지연이 하고 싶어 하던 일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그녀는 나는 책과 함께 살고 싶어요. 조용한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책을 권해주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때 그럼 나는 너를 계속 사진으로 찍을 거야. 책을 읽는 너, 미소 짓는 너, 모든 순간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준호는 매일 전단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만약 그녀가 맞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30년 만에 나타나서 오래만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걸까? 그녀는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 혹시 자신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지가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아빠, 요즘 왜 그러세요? 무슨 고민 있으세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민지는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사진 속 여자분이랑 관련 있어요? 준호는 깜짝 놀라 딸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아빠, 전 다 알아요. 그 사진 매일 보시잖아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번에 그 사람이 근처 도서관에서 사진전을 연다는 걸 알게 됐어.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가보세요, 아빠. 후회하면서 사는 것보다 낫잖아요. 딸의 말이 준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전시 첫날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깨끗한 셔츠를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도서관 문을 열었습니다. 입구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기억 속의 시간들. 준호는 천천히 전시실로 걸어갔습니다. 벽면에는 수십 장의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한지연.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관람객에게 설명을 하던 중이었는데 말을 멈추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과 반가움,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의 정적 후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준호 씨.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대답했습니다. 네, 지연 씨. 정말 오래됐네요. 그는 씨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달리 부를 방법을 몰랐습니다. 예전처럼 지연아라고 부를 수는 없었으니까요. 지연은 관람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전시실 한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지연의 얼굴에도 세월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눈가의 잔주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맑고 따뜻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오셨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게시판에서 전단지를 봤어요. 이름을 보고 혹시 하는 마음에 왔죠. 준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지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연 씨는 계속 이 근처에 계셨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졸업하고 이 도서관에 취직해서 계속 여기서 일했어요. 준호 씨는요? 저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아버지 사진관을 이어받았고 얼마 전에 문을 닫았어요. 그러셨구나. 사진은 계속 찍으셨나요? 네, 취미로는 계속했어요. 대화는 서먹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말 하고 싶은 말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 왜 기다리지 못했는지, 그 세월 동안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는지. 하지만 그런 질문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시회 잘 만드셨네요. 사진들이 다 의미 있어 보여요. 준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10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사진을 모았어요. 사진에는 그 시대의 이야기가 담겨 있잖아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지연 씨가 하고 싶어 하던 일이었죠. 기억해요. 준호의 말에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지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준호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숨기려는 듯 했습니다. 저도 잊지 못했어요.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준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때 다른 관람객이 지연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관람객 쪽으로 갔습니다. 준호는 혼자 남아 전시된 사진들을 둘러봤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사진들. 결혼식, 학교 운동회, 가족 나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순간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전시를 보고 나오려는데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준호 씨, 시간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도서관 근처의 조용한 찻집으로 갔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들을. 찻집은 조용했습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주문한 차가 나오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두 사람 사이를 오갔습니다. 지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왜 그렇게 떠났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30년간 품어왔던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찻잔을 내려놓고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갑작스럽게 급히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죠. 그래도 연락 한 번은 할 수 있었잖아요. 지연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변명 같겠지만 그때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아버지 병원비, 사진관 운영, 동생들 학비.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준호는 그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진관에서 일하고 병원을 오가고 빚쟁이들을 만나야 했던 날들. 25살의 청년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연락하고 싶었어요. 매일 전화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차마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거든요. 지연은 찻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매일 우체통을 확인하고 전화를 기다렸어요. 1년, 2년. 소식이 없어도 계속 기다렸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준호 씨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동아리 후배한테서요. 준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 씨, 괜찮아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이니까요.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아픔을 준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결혼은 안 하셨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 했어요. 아니, 못했다는 게 맞을 거예요. 지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사랑한다는 게 무서웠어요. 또 버림받을까봐. 그 말이 준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지연 씨. 제가 잘못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을 붙잡았어야 했는데, 연락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겁쟁이였어요. 지연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더 기다렸어야 했는데, 준호 씨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 쌓였던 후회와 그리움, 미안함과 아픔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찻집 주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 그때 못했던 말, 지금이라도 하고 싶어요. 준호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지연의 고백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꼭 잡혔습니다. 3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은 떠난 뒤에야 얼마나 귀했는지 알게 된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두 사람은 그 사랑을 제대로 마주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답답한 사랑은 끝나도 마음은 남는다.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이름 하나. 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꼭 전해보세요. 후회보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